지키지 못하고 싸울 의지가 없는 곳에서 미국이 희생할 수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대국민 연설은 미국민에게 중요하지만 한국 국민들에게도 뼈아픈 말일 수 있습니다. 자금의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점령하는 사태를 보면서 바로 이 사태가 우리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절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워싱턴은 워싱턴과 서울을 연결하여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와 함께 최근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요즘 제가 그 릴레이 1인 시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계신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네. 이제 오늘 이제 4일째 네. 하고 있고, 아마 8월 20일까지 릴레이 시위 투쟁을 할 생각이고요.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8.15에 못 나오신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미치고 소위 좌파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문화일보에 저희들이 전면 광고를, 한면 광고를 들어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석방을 반대해라 하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 내려왔고, 그것이 이번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그 지령문이 밝혀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올 초에 이낙연 총리가 네. 아무튼 청와대하고 조율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 소위 말하는 대깨문들에 의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우려하는 것이 이게 문재인에 의해서 사면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지금 북한 간첩단의 지령 자체가 보수를 계면해라, 혹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절대 안 된다, 석방 반대 투쟁을 해라, 이런 지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경각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자기 스스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는가, 북한의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간첩한테 지령을 내릴 정도로 알레지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감금, 또 석방 불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빨리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또 해야 될 일이고, 많은 자유파 국민들 또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그 당, 야당, 우리 소위 뭐 야당이 있으니까 소위 한국의 야당의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자들이 국민의힘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의 그 애송이 같은 어린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석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묵시적 청탁이나 경제적 공동체라는 명목으로 이재용하고 엮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는 법 사전에도 없는 용어를 가지고 윤석열이가 그렇게 엮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반발이 심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 때문에, 윤석열이하고 이준석이하고 집안 싸움 때문에 이제 정권 교체는 저는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왜냐하면은 이준석이가 금방지게 뭐 이런저런 실책을 함으로 해서 안철수가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당하지 않겠다, 연대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철수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다든지, 무소속 국민의당으로 나온다든지, 또 갈라치기네요. 갈라치기. 제3지대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가 갈라지네.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는 어렵고, 그럼 우리는 홍준표도 어저께 나온다고. 홍준표 선언했는데, 홍준표는 지금 뭐 윤석열이한테 불리한 구도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어허. 자기한테 기회가 있다 이래 보고, 유승민도 뭐 자기한테 기회가 있다 이래 보지만은 결국은 경험 없는, 또 나이는 젊지만은 사고 자체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또 아하. 뭐 청년이 건방지고 거만한 글쎄 말이에요. 대송이 같은 당 대표가 정권 교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윤석열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악질적인 수사를 했고, 또 33년 형의를 구형을 한 이 특검 부분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렇죠. 또 선언도 했죠. 우리 그, 공화당도 조만간에 아무튼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우리 지금 공약도 준비하고 있고 조직 정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자금도 이제 그렇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선언을 언제쯤 할 것인가, 그것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내년 선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국제적으로 돌아간 거 보면은요, 한국이 지금 살얼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전에도 내한테 이메일이 많이 들어왔는데, Next is Korea라는 말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들에서. 정신 그래서 한국 차려야 국민들도 돼.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의 불똥이 동북아로 넘어오게 되면은 네. 이제 그 동북아의 대만이나 한국이 가장 위험하지 않느냐. 또 북한이 이제는 핵을 거의 완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50배 더 잘 살면 뭐합니까? 핵까지는 북한한테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지금 뭐 대사관 앞에서 철수해라고 또 그거는 반미식자들이 좌파들이야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력화가 굉장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커졌어요. 지금 민노총이 11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민노총이 10월 달에 체제 전환을 위한 종력 투쟁을 하겠다. 체제 전환이 뭐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제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가자, 이 입장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요일에도 저 백악관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뭐 LNT는 하나도 없는데 미국 사람들이 동맹을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도 되느냐, 미국이 여기서 신용을 잃게 된다, 동맹을 건져라 하고 외치고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오리엔트보다 걔네들도 있다고 그럼 뭐 미국 국민들한테 고마움을 표하고요. 단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자유라는 것이 국민들이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고, 또 사회주의 정권이 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자꾸 표현을 하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도 사회주의 경제로 지금 많이 이제 좌측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지 미국이 한국하고의 관계를 단절한다 그러면 뭐 저는 1년 버티기 힘들다, 한국이. 자, 이게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주 사태 아시죠? 네. 광주 사태가 그 뭐 무기고에서 탄약을 뽑아가지고 뭐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게릴라들입니다. 무조건 그냥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했다, 내가 전두환 대통령을 주둔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태와 유사한 것이 실질적으로 좌파들이 그걸 꾸며서 북한이 보내는, 지금 암암리에 있는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구를 청와대에다 들이대면 손들어 하면은 탈레반하고 똑같은 신세가 됩니다. 탈레반이 무슨 뭐가 많아서 이게
뭐 숫자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아주 연락한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좌파 세력들이 몇 명씩 모여서 저끼리 뭐 총 가지고 이랬는데 미국이 좀 총 다 빼앗아가지고 저가 그걸 가지고 지금 자신 있게 싸우고 있는 하니까 거죠. 마지막에 미국이 손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 이미 탈레반한테 우리가 지금 무기가 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싸움해봤자 전쟁이 질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대요. 뺏어가는 그럼 베트콩들이 전부 미국 무기 가지고 하늘을 날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판이 한국에 똑같은 유사한 게 나오면은 문재인이가 아마 잘 됐다 그럴 겁니다. 문재인이가 아무튼 문재인은 자기 저서책에다가 이 공산 월명에 의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궁금한 것이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함락됐잖아요. 네. 문재인의 그 심정이 어떤가 그것이 대단히 궁금하다. 그래서 아무튼 자유파는 하나로 뭉쳐서 또 진실 정의라는 그런 또 국가 정체성을 잘 가진 지도자가 다음 정권을 가지고 와서 이 좌파 정권이 행했던 여러 가지 불의, 또 인권 탄압, 또 대의정치 말살, 법치 사망 이런 부분을 되돌려놔야 된다. 그것이 다음 정권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것이 굉장히 불행한 상태다 지금 한국의 야당으로 봐서는. 이제 라스트리요.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이슈로다가 국방부도 막 어디고 전부 그 이슈 때문에 다른 이슈가 다 밑으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못 오고 있는데 사실은 한미연합훈련이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김여정이가 심각한 안보 위협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북한이 할 것 같습니까? 뭔가가 저질릴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아프가니스탄 사태 자체가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을 조롱하듯이 미국이 말만 하지 종이 호랑이다. 아하. 그러면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저 할아버지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은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지 못한 데 대한 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망상, 한반도 적화에 대한 망상이 더 큰 것이 김정은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혹시 김정은의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것이 뭐 국지전으로 되든 지금 그렇죠. 가첩단한테 내리는 지령이라든지 김여정이가 한미 군사훈련을 할 경우에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정신이 없을 때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 상황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우리가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거기다가 또 우리 혈맹이를 합치고 지금 합작을 하면서 이때만 애인가 한반도를 한번 그냥 쓸어버리자라고 하면은 급격한 사태가 일어날 거고 미국이 그게 제일 지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pay attention, 관심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로 온 쏟아 있을 때 한반도에 뭐라도 하나 장사포라도 쏘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옛날에 람스필드 국방장관이 있을 때 윈윈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도 윈할 수 있고 저기도 윈할 수 있는 그 플랜을 딱 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지만 평화조약이라 평화협정 평화조약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폼페이오하고 전 트럼프 대통령하고 평화협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너무 평화라는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 그러니 평화협정 조심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라는 거는 말이 평화지요. 니하고 내하고 좀 조용히 있자고 니 그럼 물러가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켜요. 근데 저쪽에서 안 지키는데 김정은이나 아마 사인함과 동시에 그날 밤에 올걸요?
그러면 하나는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만약 이제 중국은 타이페이를 이제 자기들로 흡수를 시켜야 되고 그것이 중국이 가고자 하는 길인데 아, 한국은 아무튼 중국의 이 국가시 역할을 하는 김정은이 있잖아요. 네.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에게 김정은 괴뢰 정권한테 도발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바로 중국은 타이페이 점령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 대규모 예를 들어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면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지금 아프간 사태가 중국이나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 예, 부분에 잘 대해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1인 릴레이 4일차 네. 투쟁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